남성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 밤에 잠이 자주 깨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혹시 밤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소변 때문에 깨고 계신다면 그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조금 불편할 뿐이야.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 혼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댓글에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문제를 그저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과 관련된 변화는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삶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수면의 깨짐, 외출할 때 화장실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불안,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자신감의 감소까지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참고 버티고 혼자 견뎌왔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약을 권하거나 수술을 선택하라고 말하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노년건강 채널에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남성 건강을 지켜봐 온 의사 김지훈으로서 지금 이 불편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가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밖에서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며 밤낮 없이 가족을 책임졌고 은퇴 후에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2-3시간도 지나지 않아 소변 때문에 눈이 떠졌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누우면 언제 또 신호가 올지 몰라 마음이 먼저 긴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 나이가 되면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생활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외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를 떠올리게 되었고 버스를 타거나 장시간 이동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도 모르게 생긴 위축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조심과 불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은 스스로를 점점 작아진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서러운데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문제가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은
전립선이 가만히 쉬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을 그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곳, 문제가 생기면 약으로 다스리거나 필요하면 손을 대야 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립선은 매일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그 분비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신선한 물이 들어오고 아래에서는 오래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그 저수지는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쪽 수문이 거의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고인 물은 점점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저수지 전체의 상태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전립선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배출이 줄어들거나 오랫동안 원활하지 않으면 안쪽에 오래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쌓임이 반복되면 전립선은 점점 단단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던 조직은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변화된 전립선은 그 중앙을 지나가는 길을 조금씩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힘을 주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게 됩니다. 방광에 남아있는 잔여감 때문에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것도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은 그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함이 생활을 잠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심해지면 병원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바로 그 오해에 대해 다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오해는 이 불편함이 약이나 시술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 길이 넓어지고 그러면 소변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불편함이 돌아오거나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흐름을 잠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더 강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결국에는 시술이나 수술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제대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 쌓이기 시작했는가? 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건너뛴 채 겉으로 드러난 불편함만 해결하려 하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솔직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입니다. 전립선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다시 살리는 방법 또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전립선 안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을까요?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야 할 몸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흐름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오해합니다. 괜히 자극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저 가만히 두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수지를 떠올려 보시면 가만히 두는 것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고 정체된 것은 결국 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쪽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그 변화는 소변의 불편함과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속도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짧은 시간에 끝내려 하거나 결과만을 바라보고 서두르면 몸은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름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천천히 흐름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충분한 시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전립선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 다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든 분들은 모두 이 기본을 가장 먼저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이완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시도해도 전립선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 몸이 노곤해지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점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아랫배와 골반 주변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 역시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세도 간단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반쯤 기대거나 편안하게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세라면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변화를 느낍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몸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호흡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몸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집중해야 할 곳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을 생각하거나 짧은 자극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혼자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변의 근육과 신경, 그리고 호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만 급하게 자극하는 방식은 오히려 몸을 다시 긴장시키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랫배와 골반 전체의 감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그 긴장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흐름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 호흡의 반복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의 아래쪽, 아주 깊은 곳의 감각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몸이 훨씬 굳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제의 자신과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몸 상태에 맞게 그저 흐름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몸의 준비와 감각을 연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완전한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히 다루게 됩니다. 그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고 시작하느냐, 모른 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핵심 원칙과 가장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만들어 놓은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유지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숙제처럼 대하려는 실수를 합니다.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 오늘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은 몸을 다시 긴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은 오히려 수축하고 원래 의도했던 흐름은 쉽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준비되었을 때 차분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중이나 이후에 불편함을 넘어서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날은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며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선택이 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이어가지 말고 몸이 다시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찰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예민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불편함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도움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원칙은 어렵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오래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그림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단순한 신체의 편안함을 넘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변화 이후의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의외로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 또 깨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안도감이 하루의 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이 깊어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사람은 다시 외출을 계획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가까운 거리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는 산책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는 느낌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변이 편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이 편안해지자 마음도 함께 풀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변화를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아끼던 분들이 몇 주가 지나 다시 찾아왔을 때 표정과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가정과 일상도 함께 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용히 참고 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큰 희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겨야 할지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겨졌던 문제에서 출발해 그 불편함이 어떻게 삶의 리듬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까지 위축시키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약이나 시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다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호로포로 가능하지나 시간에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주고 지금부터의 선택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모두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샤워를 마친 뒤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어보는 것,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주인은 의사도 약도 아닌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남은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노년건강 채널에서 의사 김지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보고 싶은지 편하신 마음으로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